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다정고등학교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우지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민자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들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럼 간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표일 뿐. 투표율만 높인다고 하여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선거철에만 정치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나온 배경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대표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마을 계획 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래 사회를 이끌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10대 청소년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먼저 청소년의 주민자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종시 고등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참여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52.7%의 학생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66.1%의 학생들이 청소년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주민자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48.1%의 학생들이 주민자치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몰라서라고 답하였고 33.9%의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을 토대로 저희는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 세종연구원의 지방자치, 지방재정담당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세종시의 박란희 의원님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조사한 기존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전체의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 주민자치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주민자치는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조례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청소년위원 존재 여부가 상이하였으며 청소년위원 자리가 있는 곳조차도 자리가 채워져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최종 목표인 청소년 정치 참여를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들어 추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현재의 정책인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추진 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활동 활성화인데요. 그리하여 대한민국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등의 청소년 참여 기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와 같이 매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른다 1점, 들어본 적이 있다 2점, 잘 알고 있다 3점 중 청소년 특별회의에 대한 인지도 평균 점수는 1.28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35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1.41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지만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핀란드는 청소년 정치 참여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데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위원회가 존재하며 학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 국회와 학교 클럽센터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청소년의회에는 실제 핀란드의 의원과 교수인 199명의 청소년 의원이 존재하며 직접 총리와 장관들에게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 참여의 시작인 주민자치를 제한할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존재하여 아직 넘어야 할 제한점들은 많지만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 역시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 참여 과정에서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초등학생과 청소년 교육,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생과 청소년 교육입니다. 정치교육은 올바른 민주정치의 시작이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래 유권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르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 저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록 및 각종 고시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과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인,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입니다. 이처럼 교육부는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하여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을 향양시킨다면 미래 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더 나아가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활동해야 하는 현재 주민자치 체계를 바꾸어 교육청과 시청이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함께 청소년의 주민자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담당 업무가 아닌 주민자치에 관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역교육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기획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국민이 공약의 이행 정보를 보며 정치인의 공약 실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대상한 제작한 사이트가 아니므로 저희는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파악하면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뿐더러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사회에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주민자치 참여를 강요하기 전 직접 활동에 참여해보기 위해 2022년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센터의 주민자치팀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참여 제도 및 마을계획 사업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 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마을계획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후에는 주민센터를 도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계획 사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마을계획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센터에서 저희 마을의 마을계획 사업 7개를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인 자치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과 청소년 교육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는 초등학생, 2023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습니다. 교육 전 주민자치 홍보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배지를 제작하였고 세종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대신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로 대체하고 수업 시험 연습을 하며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피드백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정치 참여 교육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 폴리메이커즈를 한글판, 영문판 버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드게임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직접 가상의 도시의 대표자가 되어 정책을 실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을 움직이며 정책 카드를 뽑아 자신이 채택한 정책을 각자의 판에 붙이는 형태로 이 게임은 진행되는데,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향식 정책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지자를 가장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폴리메이커즈를 소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및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주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보드게임의 소개 영상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플레이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게임 상자 위에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 제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청과 시청이 연계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모든 도시에 설립된 것을 가정한 후 청소년이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지역의 교육지원청 수와 행정구역의 개수를 조사한 후 모델을 이와 같이 3개의 종류로 분류하였는데요. 이 모델에서 하나의 구 또는 하나의 시군에 있는 초, 중, 고가 하나의 학생의 연합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연합회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며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의 연합회의 고등학생들은 주민자치회의 청소년위원이 되어 회의 중 나온 의견을 주민자치회 회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델을 세종시 학생의 연합회 한울의 임원이었던 학생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철민 국회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안하였으며 청소년의 주민자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델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시 시청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시민제안 파트에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시범 제작하였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청소년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소년 관련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올해 청소년 참여 포털에 정책 제안 Y체인지에 제안하였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수의 공감을 받아 내년도 7월에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 교육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원하는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정책들도 실행 초기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모델을 제안한 국회의원 분께서 생기부 기재로 인해 스펙 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주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는 것과 함께하면 청소년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며 정치의식도 함양시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운영의 단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홍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것을 청소년 참여 포털에 제안하였을 때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만드는 것 대신 청소년 참여 포털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청소년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함양될 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으며 저희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시간 첫 번째 모든 발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우리 심사위원분. 네, 임광호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점심 먹고 굉장히 부담됐을 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그 공공정책에서 말이에요. 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교육만 하셨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민자치법은 고등학생들이 나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은 빼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16세도 있고 18세도 있고 19세도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나이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하느라 주민자치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부터 만 16세 이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정치 교육을 실시하면 그때부터 정치의식을 함양시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실 심사위원분 이혜영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만 하신 게 아니라 작년부터 굉장히 꾸준히 하셔서 아마 4분밖에 안 되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실행들 또 정책 제안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찬이 서울 청소년의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쨌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민자치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첫 번째는 왜 주민자치였을까가 제일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이제 청소년들이 뭔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청소년 입장에서는 생기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친구들처럼 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지 2년 정도 하셨으니까 왠지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네, 미솔 학생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주민자치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참여기구가 존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그것들이 진짜 반영이 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청소년들이 어쨌든 자신의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접근이 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청소년들의 접근에 쉽다고 판단이 되어 주민자치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육이 있고 또 여기 보이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에 조금 1분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짧게 질문 주시면은 답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보드 게임이 게임인데 여기 적혀 있는 룰과 발표한 룰만 읽어봐서는 룰이 너무 단순한 것 같거든요. 네, 그 게임 법 그 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폴리 메이커즈라는 보드게임은 policy makers이라는 걸 줄인 것으로 그 플레이어들이 자신이 직접 시장이 되어서 그 자신의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한 그 policy maker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지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째 모듬 우직회 팀의 질의응답 시간은 또 여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동아리를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서 이 주민자치라는 이 주제도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드게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디어가 있어도 보드게임을 실제로 제작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둠의 주제와 맞게 주민자치가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제안했는데요. 그거의 취지와 맞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가져서 청소년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정말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남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회는 많지가 않은데 저의 생각을 제가 평소에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서로 이 대회 준비하면서 말 못할 힘든 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를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대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런 대회 꼭 나올 수 있게 저희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직해 화이팅!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많은데 그 사회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천이랑 그다음에 행동까지 이어짐으로써 실제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대회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학생들한테 좀 피드백 같은 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나 아니면 그 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정책을 제안할 때 이런 점들은 좀 보완을 하면 좋겠구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실제로 이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실제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고생도 있고 사실은 준비하는 한 2주 동안에는 더 아이들이 시간도 많이 쓰고 많이 고생했을 건데 끝까지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